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분양의 신 2, 2권 2탄이네요. 분양의 신 2라는 책이고요. 제목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네. 어떤 전문 분야를 다룬 책 같기도 하고 부동산 분양에 관련된 책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동산 분양에 관련된 기술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목만 보고. 근데 읽어보니까 사실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다른 얘기고, 이 책을 정의하자면은 부동산이나 분양 관련 서적이 아니라 어떤 사업가라든지 예비 사업가들, 창업자들, 직장인들을 위한 자기계발서, 내지는 자수성가의 에세이 정도라고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얼마 전에 소개했었던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고 이미. 근데 거기서도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시작을 직장인으로 하더라도 끝은 직장인이면 안 된다 라고 조언해주는 그런 경제 서적이었는데, 이 책은 먼저 성공한 사업가 선배가 동생들이나 후배들이나 에게 해주는 것 같은 얘기라는 느낌이었어요. 직장인이지만 그거는 결국에 너의 일을 하기 위한 길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 많이 준비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가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부동산 관련 서적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경제 서적이고, 요즘 유행하는 경제 이런 쪽 서적에 가까운 책이네요. 돈의 속성이라든지 근래에 제가 읽었던 그런 부자의 조건, 부를 이루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저자는 이 분양의 신 1권이라는 책을 내고, 이게 두 번째 내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1권에서는 정말 본인의 표현이니까 좀 그렇지만 바닥부터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주로 기술한 책이라고 하면은, 요 2권에서는 이미 조금 성공을 이루셨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 부자가 된다는 것, 부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면 좋은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서인데요. 저는 몇 가지 여기서 크게 뽑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본인이 그리고 생각하는 조건을 난 2가지 실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성실과 절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방송국 캐치프레이즈가 재미와 의미 이런 게 있었죠. 컨텐츠가 재미도 있지만 어떤 가르침이나 의미도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하신 것 같은데, 그거랑 비슷하게 성실과 절실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었어요. 부를 이루고 어떤 성공의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거는 무조건, 성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인데, 사실 물려받은 게 많고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안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근데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 절실함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거는 왜 기본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와닿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메인 주제라고 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한, 부를 이루기 위한 성공의 메인 요소로 성실과 절실이라고 했다면, 거기에 더해서 서브로 2가지를 꾸준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될 수 있는 거고 동기가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죠, 이를테면. 네, 그래서 가족의 중요성, 일하느라고 가족을 등한시하거나 뭐 2순위, 3순위로 후순위로 밀어버리면 안 되고 가족이라는 것을 내가 성공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 내내 굉장히 강조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아주 저랑 잘 맞다라고 생각도 들고 많이 와닿았던 게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떤 부동산 관련 서적이라고 생각하고 보셨으면 아마 굉장히 다른 내용일 거예요. 성공을 이루기 위한,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책을 굉장히 강조해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다독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고 장점들이 있는지를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이루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 재벌 2세 모임, 부자들 모임 이런 데 나가보면 모두들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 그게 성공의 비법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게 책이 얼마나 좋은지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여러 번 하면서 뒤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책을 권하지는 않는다. 너무 좋은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권하진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권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의 비밀을 알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여기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지 모든 비밀이 부를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책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돼버릴까봐 권하지 않는다라고 그것도 한 페이지 정도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럼 그건 책을 권하는 건지 안 권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책이 너무 좋고 책에 정말 모든 비법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건 본인이 아마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제목을 보고 부동산 서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들도 곤란하실 거고 아마 제목만 봐서는 관심이 안 가실 수도 있는 책이에요. 난 부동산 분양 여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 분양에 대한 얘기는 사실 실제로 거의 들어있지 않고요. 자기계발서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읽다 보면은 조금 동기부여를 받고 좀 파이팅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삶의 동기부여라든지 조금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옆에서 좀 페이스메이커처럼 같이 막 복도 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파이팅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독성도 되게 좋고요. 뭐든지 그렇지만 허구의 이야기도 재밌지만 실제 이야기도 재밌잖아요. 경험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리얼하게 들어있는 책이라 돈에 대해서나 부에 대해서 다룰 때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경험담을 토대로 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경제서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읽히는 책이고 가독성도 좋습니다. 읽어보시고 생활에, 삶에 파이팅을,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뒤쪽에 제가 조금 인상적인 부분 위주로 읽으려고 해요. 보통은 제가 프롤로그부터 앞쪽을 조금 읽어드리는데 이 책은 사실은 그 작가분, 저자분으로부터 직접 리뷰 요청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유롭게 읽어도 돼서 중간중간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조금씩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노력하면 누구나 나처럼 돈도 벌고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다. 다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오산이었다. 노력 이외의 무엇인가 있어야 했다.
그게 바로 성실이고 절실함이며 꾸준함이었다. 무슨 일이든 절박하게 지속적으로 덤벼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 일이 안 되면 끝장이라는 각오가 없다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가진 제품을 팔아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되게 한다는 그 당연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절박함이었고, 하나를 더 한다면 꾸준함, 즉 성실함이었다. 그런데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냥 타성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많았다. 자기 주도적인 노력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 하는 노력이었다. 이런 노력은 절실함과 성실함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노력과 비교해 그 결과는 천지 차이였다. 나는 대표가 되고 나서 그걸 알 수 있었다. 다 나처럼 성실함과 절실함으로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느낀 것이다. 사람은 퇴근 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 그냥 흥청망청 노느냐,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확 차이난다.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이다 보니 그 사람의 스타일을 연구한다.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그 방식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강의를 듣거나 관련된 책을 읽는다. 최근에 최진기 씨의 인문학 강의도 내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나에게 주말은 가족과 영화를 보거나 같이 밥을 먹는 소중한 시간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해서 이를 시기하는 것을 철학용어로 르상티망이라고 한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부자들을 시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부를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너무 신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부를 경멸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부를 얻게 되면 그들만큼 상대하기 곤란한 사람은 없다. 베이컨 수상록에 나오는 말로 나는 심하게 동의한다. 부자들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자기만의 감수성을 채울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취미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한다. 책도 참 많이 읽어서 북클럽에 가입한 부자들도 많다. 그 북클럽에 나도 가입을 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지식의 방향성을 같이 공유하려 한다. 나와 그들을 연결할 매개고리가 책이 되고는 한다. 서점에 갈 때는 부자 형님이 볼만한 책을 골라서 선물한다. 그걸 서로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감을 한다. 만약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스치는 인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교감이 서로 생기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찾게 된다. 인연이라는 건 억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 하고 서로 교감을 해야 한다.
부자들이 겉보기에는 아쉬울 것 없어 보이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외롭고 그들도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필요하다. 워라벨은 부자들의 속임수다. 조금 잔인하게 이야기해서 워라벨이라는 말은 국가가, 아니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세계에 올라오지 말라고 만든 개념이라는 것이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쉬고 싶을 때 다 쉬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적당히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는가? 분명히 말하는 팩트는 스티브 잡스도 햄버거를 먹고 한 가지 옷만 입으면서 24시간 일만 했다. 한 가지 옷만 선택한 것은 옷을 선택하는 스트레스조차 줄이려 한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보면 자기는 다른 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옷을 하나만 입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인다고 한다. 나도 한때 자기 개발서에 푹 빠져 살 때는 오로지 긍정만 외쳤다.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기 빠진 게 있었다. 그걸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희생, 인내가 아주 중요했다. 싫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내는 그 희생과 인내가 부자를 만들고 성공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의 그 자리를 영원한 자리로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저 스스로 회사를 차리고 스스로 일을 해서 당당하게 먹고 사는 그 목표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 불과하다. 월급에 길드는 사람은 노예나 다름없다. 노예는 자기 의지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면 지금 눈앞에 죽도록 하기 싫은 일부터 하나씩 쳐내면서 독립을 꿈꾸어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내 밑에 직원들도, 나를 아는 거래처 사장 형님들의 밑에 직원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단 미치도록 일하고 미치도록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그때 되어서 워라벨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내가 만나고 있는 CEO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모른 상태가 되어서야 자기 삶을 즐기고 있다는 걸 명심하자. 분명 책을 읽어야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높아진다.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새로운 길에 도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물론 책 한 권 안 읽고 여기저기 도전하고 깨지며 성공한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세상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이다. 무언가를 배우려고 절박하게 움직인 사람이다.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책을 보든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그나마 부자의 끝자락을 잡을 수 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을 보면 책을 보는 사람과 책을 안 보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다. 나는
책을 안 보는 사람에게 굳이 책을 보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들이 책을 보고 깨달아 버리면 내게는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다. 나는 책이라는 것이 레벨업의 좋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강요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출발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 중에 책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확 벌어진다. 만일 내가 같은 출발선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처럼 책을 보고 깨달아 간다면 그만큼 이 세상에서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책이 엄청난 무기인데 그걸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이가 들면 그 사람들도 책을 볼 것이다. 그렇게 죽음이 다가올 때쯤 되면 살면서 책을 좀 더 많이 읽을 걸 하며 후회할 것이다. 나는 그만큼 책의 힘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나는 책을 안 읽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 왠지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 삶이라는 게 책하고 연결되어 있고 책이 지렛대가 된다. 난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 55세 이후에는 돈을 버는 나이. 코로나19로 세상이 힘들다고 하지만 힘든 건 누구나 똑같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그렇다면 같은 출발선이라고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만약 나이가 40세라면 10년, 15년 안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돈에 끌려다니는 처절한 인생이 된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노년을 우울하게 보내게 된다. 40세에게 15년 후라면 55세가 된다. 55세 이후에 돈을 번다는 건 희박하다. 40세 이전에 버는 돈은 어차피 벌어봐야 다 쓰게 되어 있다. 그들은 그 돈을 지킬 능력이 안 된다. 폼재다가 모은 돈 다 나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빼갈 궁리만 열심히 한다. 그 유혹을 넘어서야 진정한 내 돈이 된다. 자기가 번 돈을 지킬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껏 힘들게 벌었는데 쉽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